객관식 답은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좀 공부 복습 한번 다시 하라고 문제를 수업 나간 거 다음 주에 줄 거야. 그래서 용구가 오늘 배울 거거든. 그럼 용구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한 주 있다가 더 복습하라고. 그래서 문제 줄 때 답지 같이 끼워서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2주차의 답지는 3주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줄 거라서 여러분 왜냐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복습을 안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하게끔 이렇게 문제를 넣을 거야 가지고 여러분 이거 몽천요에 대한 요거 답들 있지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 다시 얘들아 그 다음 주에 이런 문구가에 같이 끼워서 같이 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따로따로 다시 줄 거야.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여러분 뭐만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지문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고전 시간 교재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간 요거 나왔고 거의 현대시도 교재 지금 다 만들었어. 근데 현대시는 정은쌤이 오면 같이 수업할 거고 선생님이 우선 고전 시간랑 고전 산문은 여러분 해야지로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랑 기문학을 조금 여러분 3월까지 좀 많이 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간 여러분 이쪽 한번 봐볼래 얘들아? 이쪽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이런 목차를 지금 다 정리해놨어. 이게 이쪽에 있는 건 수능 특강에 있는 순서대로의 그 지문 순서야.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에 교과서 개념, 적용학습, 그 다음에 갈래복합, 실전학습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지금 지문들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재에 어떻게 들어갔고 갈래가 뭐고 여러분 발표 표시해 놓은 거는 여러분 작품 중요한 정도 순서대로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발표가 많을수록 여러분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하트 표시는 여러분 복습할 때 적어도 3회독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반복해서 보라고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기준을 만드세요. 아, 내가 숙제하면서 한번 여기 개념들 읽었던 거,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러면 색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신 때 이거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 때 한 번 더 봐야지. 내신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 달 있다 한 번 더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만드셔서 적어도 3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표시하면서 공부하면 활용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3쪽에 있는 목차는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 가나다로 찾기 편하라고 넣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이 교재 순서대로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순서대로 넣어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벌써 작품 4개 배웠어 얘들아 몽천요까지. 그래서 오늘은 용구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용구가부터 시작해보자. 용구가는 여러분 22쪽 여러분 자 이게 문제에 약간 트렌드들이 좀 있어. 고전 시가도 나오는 트렌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전 산문도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유형들 아니면 작품의 스타일 이런 게 좀 정해져 있거든. 한 4년, 5년, 6년 전의 작품들은 수능에서 대부분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물론 여러분 자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재작년에 여러분 복선화음각 혹시 9월 모의고사에 고3 9월 모의고사에 재작년 복선화음각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우부각 그건 알아? 여러분 자 우리 선생님이 최근 3개년에서 여러분 무슨 작품이 나왔다 적어도 여러분 6월 9월 수원응에 나왔던 작품들 얘기하면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기출에서 한번 봤던 것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하나도 모르겠다면 방학 때 헛공부한 거야. 나 기출 공부 안 한 거야. 방학 때 기출 봐도 얘들아 그걸 어디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기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선은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복선화음가가 여러분 재작년 9월 평가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작년 6월 평가 문제에 우부가가 나왔어. 이 작품들 모두 다 얘들아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라서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게 얘들아 옛날에는 안 나왔어.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선생님 그 고등학생 때 문학교 강사에 나왔거든 얘들아. 그래서 용부가가 진짜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보는 작품이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봤거든요. 자 이러면 왜냐면 얘가 안 나왔었으니까 물론 이렇게 비슷한 작품들은 나왔었지. 근데 용부가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작품들이 요새 계속 트렌드로 나오는 거야.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일단 고등학생 이후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3년, 4번, 4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출제하지 않다가 요즘 계속 트렌드로 나와. 원래 수능 특강에도 나왔잖아. 그럼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거를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이러면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은 구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왔거든 얘들아.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보기에 이러면 구성이나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잘 공부하라고 했었지. 자, 그거 정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25쪽에 여러분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수능 특강에서는 여러분 이런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여러분 규칙화하고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래 한 줄 남지 거기다가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봐볼게. 자,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에서는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는 각각 형상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나 논평이 제시가 되는데 복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중간에 이런 소개 논평이 삽입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사들은 몇 단 구성이라는 거예요? 3단 구성이죠. 여러분 이거 아니어도 가사는 무조건 3단 구성이라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란다. 2학년 때랑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니까 3단 구성이라고 바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물을 형상하고 있는 가사든 그렇지 않든 가사는 무조건 3단 구성인 거야.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뉘어. 그래서 이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서사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래요? 나만 읽은 거 아니지 얘들아? 자, 여러분도 읽었죠? 소개만. 왜 소개만이야? 왜 논평은 들어가면 안 돼? 각각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했잖아. 각각이라는 건 서두와 말미에 각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서두는 여러분 뭐만 들어간다? 인물에 대해서 소개만 들어가고 결사에 뭐가 들어간다? 화자에 논평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 조심해야지. 그치? 자, 그리고 본사에서는 여러분 어떤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면 복수의 인물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생긴대. 그래서 여러분 복선왕가라고 하는 작품도 착한 사람, 복선을 하는 사람과 나쁜 행동하는 화업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부가도 여러분 꽹생원, 꽁생원 이러면서 남자 세 사람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도 복수 인물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용부가도 적어도 인물이 몇 명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2명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 자, 복수 인물인데 일단 특이하게 얘는 소개나 여러분 논평이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본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면 여러분 여러 사람을 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각각 다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논평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 여러분 결사에 무슨 내용도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당부도 들어가야지. 근데 여러분 당부라는 말에서 여러분은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도 예상하실 수 있어요. 당부가 들어간다는 건 누구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청자 설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청자를 설정할 때 여러분 당부의 말을 하려면 무슨 형 어미로 제시를 할까요? 명령이야.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만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도 예상하면서 보기를 분석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한 채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면서 희화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본사에 얘들아 복수 인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갈 거다?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근데 이 부정적 인물을 제시할 때 어떤 표현 방식을 쓸 거다? 희화랑 열거. 열거랑 희화가.
근데 여러분 이 열거와 희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어. 화자가 논평을 어떻게 한다고? 최소화를 하겠대. 여러분 왜 최소화를 할까? 논평을 왜 최소화해야 될까요? 부정적 인물일수록 내 주관성이 들어가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 사람을 더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 제시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으로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논평이 최소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은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현하고 화자와 작품 속의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 저 거리감이 얘들아 사실 뭐야? 이 객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경계의 성격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성을 인물을 여러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일수록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용부가도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다시 22쪽 보세요. 자, 여러분 제목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여러분 용부가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었지? 그러면 이 용부가 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냐면 용렬하다 할 때 용자야. 용렬하다. 그러면 용렬한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용렬하다가 뜻이 두 개거든. 첫 번째 용감하다. 두 번째 졸렬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졸렬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졸하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 인물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용감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치졸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치졸하고 그치 졸렬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부정적인 인물들을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부정적 인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흉보기는 싫지만 저 부인의 모양 좀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 부인의 모양 좀 보시오라고 얘기를 건네는 건 여러분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건 저 사람 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화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뭐가 돼야 돼? 시적 대상이자 부정적 인물이야. 그럼 부정적 인물은 대부분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비판의 대상 여러분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선생님 왜 1번이라고 표시해요? 복수인물 들어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자 비판의 대상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다 찾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 어떤 인물인지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흉보기가 싫은데 쟤 좀 봐봐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화자의 소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판소리개 소설에서 많이 쓰죠. 춘향이 엄마 좀 거동보시오. 저 사람 거동보시오 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면 여기에 판소리 문체가 쓰이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판소리 문체를 사용해서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한테는 가까이 계속 말을 건네는 것처럼 가깝게 친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인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멀리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갈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흉이 허다하대요. 여러분 허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많다. 그러면 여러분 시집살이 흉을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일단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 요즘은 시집살이 시키면 안 돼. 여러분 요즘은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집살이를 당해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우리 시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선생님 또 오늘 선생님 친구들 만나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 결혼을 해가지고 얘들아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남편 욕과 여러분 그 다음에 시댁 욕을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요즘은 어디서든 다 하지. 근데 이건 옛날 가치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의 행동거지 좀 보시오라고 했죠. 어떤 행동거지를 보라고 하냐면 시집흉을 보는 행동거지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집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행위라는 거야? 부정적 행위라는 거야? 부정적 행위야. 맞아. 부도덕적 행위인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이제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거야. 저 시댁 식구의 집에서 여러분 거기서 얘들아 어떤 무슨 사달이 나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시댁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정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출가 외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집온 여러분 이 며느리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눈 감고 3년. 여러분 봐도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귀 막고 3년. 내가 내 흉을 듣든 여러분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모른 척 넘어가라는 거예요. 입 막고 3년이래요. 누가 말해도 내가 반박하지 말고 그냥 참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자한테 얘들아 강요하던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은 뭐냐면 인내. 나 혼자 참는 거.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시집흉도 보면 안 돼. 나 혼자 계속 뭘 해야 돼? 인내하는 게 이게 여자의 덕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금 가치관이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자 4번부터는 여러분 이 부인이 편지 쓴 내용을 이제 한번 볼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4번은 위에 올려서 한번 봐보자.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특하구나 시아버지,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엄스럽다라는 뜻이 시기질투가 많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기질투하게 뭐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비 거는 거야. 매일같이 나한테 시비 걸고 내가 하는 짓마다 밉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시아버지는 암특하대. 암특하다라는 건 여러분 음흉하다라는 뜻인데 속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좀 거짓된 사람 이런 뜻인 거고. 그러면 야유대기 시누이. 여러분 시누이는 여러분 우리 남편의 여동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 말만 하면 야유 이러고 여러분 시누이 나한테 이러고. 맞동서가 여러분 누구야 얘들아? 남편의 형이 있어. 형의 와이프. 그럼 나처럼 여러분 며느리야. 이 집의 큰 며느리야. 그럼 나랑 상황이 어때 얘들아? 비슷하잖아. 그럼 나를 일단 보듬어주고 나를 일단 친절하게 좀 이러고 우리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대. 엄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섭다. 너무 엄하고 얘가 정숙만 강요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 더하면 더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요약한 아우동서. 아우동서는 그러면 일단 내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 그러면 여러분 얘는 영악한 수준 이상인 거야. 너무 야가 빠졌고.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씨앗년. 여러분 약간 발음이 좀 쌍년이랑 비슷하지만 씨앗년이 뭐냐면 첩이에요. 그러니까 첩을 여러분 약간 되게 발음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씨앗년인데 여러분 결혼한 지 지금 얼마 됐다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석 달 안 됐는데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빡칠만도 하지 얘들아. 그러면 여우 같다는 게 뭔지 알겠지? 지규법 썼어. 자 거세도다. 이러면 도다가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하는구나. 이런 감탄용어이잖아요. 그러면 거세구나. 너무 드세다. 드세다. 너무 드세구나. 누가? 남노 여복이. 여러분 노복이 누구야? 노비 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비들이 너무 드세다라는 거예요. 노비들은 여러분 주인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자기는 힘없는 며느리라고 얘네들이 나한테 너무 드세게 행동하는 거야. 어떻게 행동하냐면 들어가며 나가면서 흠구덕에 하는 건 내 흠만 찾아내고. 흠이 뭐지 얘들아? 내 부족한 것만 찾아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한대 얘들아? 이야기, 사설을 하고 다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날 뭐한대? 모함만 하고 다닌대. 누가? 노비들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나 믿었더니 시뻘지봉이 돼버렸구나. 여러분 시뻘지봉의 뜻을 봤더니 10번 찍어서 넘어갔대. 나한테 넘어갔을까? 가족한테 넘어갔을까? 가족한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 편이라는 거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선생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요 여러분 남편 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여러분 남편이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는 말을 쓴대. 이거 진짜 그런 거 어원이 그거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내 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4번부터 여러분 지금 9번까지 내용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뭔가 여러분 이 저 부인이 친정에게 쓴 편지 내용이죠. 자, 이 편지 내용에 들어간 내용은 다 시댁 식구를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다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치? 시댁 식구들을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선 뭐뭐스런 시어머니, 뭐뭐 하는구나 시아버지, 혹은 뭐뭐 대기 뭐뭐 대기 아니면 여러분 여기저기 구석구석 사설이요 모함이라 이러면 다 뭐예요? 대구. 그치? 문장 구성 비슷하게 대구법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댁 식구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뭐 해주고 있어? 열거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여우 같은 지규. 근데 여러분 남편은 시뻘지목 은유. 그치? 남편은 시뻘지목 은유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너무 거세구나 노비들이. 거세구나 노비들이. 문장 순서 좋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편지에서 인물들의 행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요 작품 집합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보니까 여러분 약간 무슨 작품 생각나냐면 시집살이 노래. 여러분 민요 중에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시집살이 당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여러분 새에다 비유해. 한림새요, 무슨 새요, 무슨 새요 이러면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한 구절이 들어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지? 그럼 다 화학 버전을 갈 거야. 자, 뭘 정리하냐면 여러분 우리 수능 문제는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연계를 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면 특히나 고전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이 선생님 연계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계가 될 때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면 참 좋겠지만, 근데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 한 50%를 배웠다면 나머지 50%를 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본문을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리고 또 어떤 간접 연계를 시키냐면 옛날 고전 산문하고 고전 시간은 여러분 지역마다 이본이 달라요. 이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춘향전도 이본이 엄청 많거든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가장 두드러지는 큰 차이는 경판본, 서울에서 만든 경판본과 전주에서 만든 완판본이 있는데, 만약에 수능 특강에 완판본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수능은 경판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도 출제했고, 이러면 재작년에 여러분 춘향전이 있었는데 수능 특강을 현대로 변형시킨 여러분 지문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그렇게 연계를 시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거 맞춰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이 8번째 문장이 얘들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 이번마다 좀 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우선은 여러분 이 8번째 여러분 지금 문장은 7번째 문장 뒤에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7번째 문장 뒤에가 있어서, 자, 사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노비들이야. 맞아. 그러면 노비들이 막 얘들아 그 저 부인에 대한 흠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노비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누구 입으로 설명해? 저 부인의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저 부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저 부인의 편지 내용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저 부인의 편지 내용이 들어간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8번째 문장이 여러분 다른 이본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9번 밑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9번 뒤에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아까 9번까지가 편지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게 이따 9번하고 10번 사이에 들어가는 편지 내용이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모함하고 다니는 애들이 누굴까요? 맨 위에 이러면 아까 저 부인의 거동 좀 보시오. 시댁충을 이렇게나 많이 볼까?
이 시대충을 여러분 이렇게 여기저기 사설하고 여기저기 모함하면서 시대충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주체는 여러분 누가 얘기하냐면 부인이. 그치? 이거는 부인이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저 부인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예요. 그러면 이때는 화자의 논평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화자의 논평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예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10번 내용을 한번 봐보자. 시집살이를 못하겠다. 아니 간수병을 기울여 버리고 여러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간수병을 기울였대. 여러분 간수물이 뭐냐면 간수가 여러분 두부 만들 때요. 두부를 이렇게 콩을 다 갈잖아요. 갈고 얘를 간수를 넣어서 갈아진 애들을 응고를 시켜서 두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간수가 소금물이거든요. 근데 바닷물보다도 더 짜게 만들어요. 이 간수가. 그래서 이 간수를 여러분 그냥 마시면 갑자기 여러분 그 소금물을 먹으면 우리 죽거든요. 바닷물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그 간수를 먹으면 죽을 용도로 사람들이 먹기도 했었대, 옛날에. 그래서 거기 아래 뭐라고 돼 있어? 자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시집살이가 힘드니까 이 여자가 뭐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자살까지도 생각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너무 힘들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치? 자, 치마 쓰고 내닫기도 했대. 그러면 치마 쓰고 내닫기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어떻게 혹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막상 빠지려고 딱 봤더니 배가 엄청 큰 배였거든. 그리고 지금 인당수가 폭풍으로 막 얘들아 막 파도가 엄청 세. 심청이가 뱃머리 딱 올라가 보니까 너무 높기도 하고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기가 안 뛰면 아버지 내가 공양미 선배에서 못 구하잖아.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내가 뛰어내려가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치마 쓰고 내닫기라는 건 치마 쓰고 뛰어내린다는 거야. 너무 살기 힘드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뛰어내리기라고 한다면 아이고 얘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보찜 싸고 도망을 가볼까? 오락가락 못 견뎌서 여승이나 따라가볼까? 비군이나 돼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 다음 보면 갑자기 들구경을 가볼까? 갑자기 나무를 캐러 가볼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들을 얘기해. 그럼 우선은 여러분 자 우선 10번부터 13번까지는 여러분 이 저 부인의 행동들을 열거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 부인의 행동을 여러분 열거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열거한 행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시댁에서 뭐 하려고 해 얘들아? 벗어나고 싶어 해. 맞아. 그래서 이 행동들은 시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들이에요.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14번 한번 봐봐 얘들아. 김장죽이 번님이래. 이런 번님이 뭐지? 친구야. 내가 장죽이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자 장죽이 혹시 여러분 그 봉산탈춤이나 여러분 양주별산대 놀이를 배웠던 친구들은 장죽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우선 옛날에 여러분 요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 곰방대라고 하거든요. 이 곰방대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피던 담배야. 짧죠? 짧아요. 근데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그 양반들이 담배 어떻게 펴? 이렇게 아주 길게 잡아서 이렇게 피지. 그래서 담배가 얘들아 이렇게 긴 애가 있어. 이게 장죽. 그럼 장죽이 뭐야 얘들아? 담배예요. 근데 왜 담배를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긴 담배는 양반만 필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아까 노비도 있다고 했지? 장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양반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담뱃대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양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죠. 근데 자기 친구 뭐밖에 없다 얘들아?
담배가 자기 친구래 얘들아 담배가. 근데 물론 힘들면 뭐 담배 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거 보세요. 소일거리를 한대요. 여러분 소일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게 뭐래? 문복이 뭐야?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요. 미신을 믿어. 여러분 사대부 여성이 미신을 믿는 게 옛날엔 안 됐었거든? 근데 미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좀 하고 있네. 자 그리고 겉으로는 서러운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더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겉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해서 서럽다고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들구경 갈까? 놀러 가볼까? 나물이나 캐러 가볼까?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 겉으로는 자기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거네. 표리 부동.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이 화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겉으로는 시댁 식구 흉보면서 이러면 시댁 식구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지가 나쁜 애인 거야. 자 근데 뭐 놀러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한번 봐봐 얘들아. 16번 한번 보세요.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래. 이러면 반분대라고 하는 뜻을 봤더니 화장대야. 화장대에서 이를 삼는다는 건 맨날 얘들아 거울을 보면서 얼굴 두드리고 있어. 그리고 털을 뽑아. 지금은 여러분 눈썹 깎는 칼도 있고 여러분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하나하나 다 뽑거든요. 쪽집게로 이런 털 다 뽑거든요. 뭘 하냐면 매일같이 미용만 가꾸는 거예요. 외모만 가꿔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일은 안 하고 외모만 가꾸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여자의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이 걱정을 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하더래요. 그럼 시부모님은 아까 위에서 일단 계엄스럽고 애들 암뜩하다라는 게 이 사람 기준이었네. 실제로는 여러분 걱정해주고 며느리를 위해주는데 며느라가 힘들기지 여기 와서 요새 어떠니?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말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른들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네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처벌되었다고 했는데 남편이 걱정을 해주면 뒤중국에서 삐뚤어져서 맞넉수 맞대응을 막 해버린대.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남편을 공경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륜가 배웠잖아. 오륜가에서 여러분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게 뭐였지나? 장유유서. 여러분 장유유서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건 뭐죠 여러분? 부부유별이거든요.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대부 여성인데 뭘 안 지키냐면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걸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하는 거야? 대구.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법은 항상 여러분 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 표현법을 쓰는 의도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갈게요.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한번 고쳐볼까. 자, 그러면 들고 나니 초롱꾼의 뜻을 봤더니 초롱을 드니까 초롱꾼이 되었대.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청소도구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죠. 내가 만약에 내가 사과를 괴짜리에다 넣고 리어카로 끌고 가. 그럼 내가 사과를 파는 사람이 될 거고, 내가 여러분 쓰레기를 잔뜩 들고 가. 그럼 이것도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초롱을 들면 초롱꾼이 된다는 건 쉽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해석을 여러 가지 할 거거든 얘들아. 자, 우선 첫 번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내 팔자를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대부분 초롱꾼이 남자였거든? 그러면 남자를 따라가서 팔자를 고쳐볼까? 이렇게도 해석해. 그러면 얘는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불순한 생각이잖아. 정말 이건 도덕적으로 어긋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들이잖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더더구나 얘들아 20번 보세요. 양반 자랑을 모두 하면서 이러면 자기가 양반이라는 걸 막 자랑하면서 셋 중 하나 해볼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 고전 소설에서 색이 들어가면 무슨 걸로 해석하라고 했어 얘들아? 여자. 그러면 여자와 술을 파는 곳을 만들까? 사대부 여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 이거는 여러분 정말 상상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에서 어긋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많이 얘들아 선생님 미화해서 이걸 비고 이제 향락적인 삶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미화해서 이러면 이건 원래 정말 쌍욕을 박아도 얘들아 시원치 않은데 이러면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저 부인에 대한 행동이거든. 그러면 저 부인은 정말 여러분 도덕적으로 많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럼 자, 그럼 우리 1번에 아까 있던 선생님이 인물 다시 와서 정리하기로 했었지? 자, 그럼 여기에 저 부인에다가 이런 우리 1번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었잖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타락한 양반인 거예요. 이러면 몰락한 양반하고 타락한 양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르죠. 이러면 몰락했다라는 뜻은 여러분 양반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뜻인 거고 타락했다는 건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좀 달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21번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남대문 밖에 뺑덕어먼 천성이 들어간가 배워서 들어간가 본데 없이 잘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냐면 뺑덕어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네. 자, 이 뺑덕어멈이 그러면 비판의 대상 2번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뺑덕어멈이 누군지 들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심청전에 나와. 맞아. 여러분 심청전에서 여러분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고 나서 여러분 심청이는 나중에 황후가 돼요. 황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분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딸이 얘들아 이 제물로 바쳐줬는데 근데도 얘들아 아버지는 공양이 3배속을 받아도 눈을 뜨지 못해. 근데 여러분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인당수가 원래 얘들 되게 다니기 힘든 여러분 물살이 너무 센 그런 여러분 곳이거든요. 근데 신청이가 빠지고 나서부터 그 뒤로는 여러분 인당수가 잠잠해.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쉽게 다니면서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뱃사람들은 아이고 이 재물이 너무 이제 하늘에서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근데 신청이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신청이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여러분 그 돈을 좀 벌었잖아요. 돈을 번 걸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신청이 아버지한테 금은보화를 좀 더 주고 가요. 약간 죄책감이겠지. 그런데 이 신청이 아버지가 이런 공양의 신뢰성을 바쳤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금은보화를 막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여러분 여자가 그러면 이 남자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럼 이 남자네 집에 가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청이 아빠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 그 신청이 아빠 보살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금은보화를 막 흥청망청 쓰는 나쁜 년이 쟤예요. 뺑덕어멈. 근데 여기 나오는 뺑덕어멈이랑은 다르지만 뺑덕어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전 산문이든 고전 시간은 좀 부정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 그럼 여기서도 어떤 부정적인 인물인지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자, 이 뺑덕어멈은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양반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어머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서민들한테 쓰는 표현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뺑덕어멈은 저 부인과는 다르게 서민 계층이에요. 그러면 어떤 서민이라고 쓰냐면 부도덕적인 서민이다 라고 이렇게 써버리자 얘들아. 그래서 이러면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서민 계층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봐보자. 이거는 여러분 잘 봐봐. 뺑덕어멈이 천성이 그러한가? 천성 자체가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니다. 배워서 저러했나? 배워서 저런 게 아니다. 본데 없이 자라서 그렇대. 그러면 뺑덕어멈의 저 나쁜 행동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본거 없이 자라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가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서술자의 논평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자의 논평. 자, 그럼 우리 복수인물을 소개할 때 이런 논평이 본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저기 물음 맞춤으로 싸움질로 세월이요. 이러면 물음만 닿았다고 하면 맨날 싸움질. 그러니까 사람만 부딪히면 싸움질. 그리고 나가면 말전주가 말씨름을 한다. 맨날 사람들이랑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서는 음식 갖고 탓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에 나갈 때도 탓하고 들어와서도 탓하고 맨날 이러면 사람이 불만도 많고 이러면 맨날 시비 거는 사람인 거야. 자, 이러면 무슨 편법 쓰고 있어 지금? 계속 행동을 열고 계속 쓰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열고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계속 안 쓰고 이러면 넘어갈게요. 자, 제조상은 젖혀놓고 불공이 위협이더라. 그럼 여러분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얘들아 무슨 가치관이지 얘들아? 유교의 가치관이야. 근데 여러분 유교를 지낸다 안 지낸대? 안 지낸대. 그러면 불공이 자기의 업이래요. 그러면 불공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뭘 믿는다는 뜻인 거지? 불교를 믿는데 근데 그럼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고 이러면 유교를 숭배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당시의 가치관과 얘들아 같아요? 어긋나요?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당신은 여러분 조상을 챙기고 불교를 약간 멀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게다가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가지고 나가버린대. 그러면 이런 무당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푸닥거리가 혹시 뭔지 알까요 여러분? 굿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무당한테 맨날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구슬한데. 근데 여러분 미신을 믿는 거잖아. 아까 누구랑 똑같아? 저 부인이랑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 미신을 믿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굿하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파묘 보셨어요? 파묘 볼 때도 얘들아 완전 부잣집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면 의복까지를 다 가지고 나간다는 건 옷을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굿을 맨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남편 위로 올릴게요. 남편의 모양을 보자고 했더니 삽살개 뒷다리처럼 생겼대. 자식의 거동을 보자고 하니 여러분 털벗은 솔개미처럼 생겼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편법 두 개 찾을 수 있겠죠? 어떤 편법 찾을 수 있어요? 대구랑 비유랑. 자, 대구랑 비유를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삽살개 뒷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삽살개가 얘들아 그 털이 다른 개들도 그렇지만 털이 더 복실복실 하거든. 그러면 털이 복실복실한데 얘들아 대부분 우리 털 찐다는 말 혹시 아세요? 강아지들 여러분 털이 찐다고 해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털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자라는 거야. 그걸 털 찐다라고 하는데 털 찐 애들 보면 퉁퉁한 거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만지면 진짜 마른 애들 많아. 그래서 여러분 삽살개 뒷다리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포동포동해 보였지만 에휴 살이 쫙 빠져있는 볼품없는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거고 털벗은 솔개미가 뭐냐면 여러분 매랑 좀 비슷한 솔개 얘는 약간 엄청 큰 새거든 얘들아. 근데 그 큰 새가 털이 다 빠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약간 대머리 독수리 생각해봐. 독수리 뭔가 위용이 있는데 대머리니까 약간 이러면 좀 그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털벗은 솔개미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러면 볼품없다. 그럼 여러분 자기 이 뺑덕어멈의 가족들이 다 볼품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품없는 여러분 가족들의 모양새. 자, 이거를 여러분 왜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면 보살펴요. 보살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가족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비판하는 거? 뺑덕어멈을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뺑덕어멈의 이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가족들의
여자들에게 무관심한 뺑덕어멈의 모습. 자, 뺑덕어멈이 엿장수랑 떡장수가 오면요. 근데 여러분 엿장수랑 떡장수는 누구들이 가서 엿을 바꿔먹고 떡 바꿔먹어요? 애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이 핑계를 대고 거르지 않고 이 사람들 찾아가서 엿 바꿔먹는 애. 그러니까 애들이 핑계를 대고 지가 가서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탐이 엄청 많네. 애들은 주지 않고 애들 핑계 대고 가면서 자기만 먹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물레 앞과 씨앗 앞은 선 하품 기지개더라. 여러분 씨앗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물레가 뭔지 알아, 얘들아? 물레 계속 어저께부터 씨앗라고 하는데 씨가 대답해. 자, 여러분 물레가 뭐냐면요, 누에고치를 여러분 끼우면 누에고치에서 뭘 뽑지더라? 실을 뽑잖아. 그 실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물레야. 그리고 여러분 씨앗가 뭐냐면 모카솜 있죠, 모카솜. 그 모카솜, 하얀 모카솜 안에 여러분 아주 단단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 빼는 도구를 씨앗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을 빼는 거나 아니면 솜을 관리하는 여러분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은 대부분 여러분 여성들이 쓰는 거예요, 남성들이 쓰는 거예요? 여성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 여성들이 배틀을 짜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여성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하품, 아유 하기 싫어, 기지개. 그럼 여러분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가? 자, 여러분 우리도 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약간 하품부터 하고 여러분 게으름,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뭘 좋아하냐면 이야기책을 소일거리로 삼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한대. 근데 책 읽는 건 대부분 여러분 어떤 내용? 음담패설이 바로 여기다. 음담패설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분 이야기책이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책들만 읽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얘들아 뭐만 좋아하는 거야? 향락, 여러분 즐기는 거, 유흥. 그래서 식탐도 많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건 자신의 유흥만 좀 좋아한다. 자, 이지저지 인간질로 모함 잡고 똥을 먹인대. 여러분 똥 먹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 원래 애 먹인다는 표현을 써. 애 먹이는 게 얘들아 상대방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행동 계속 열거되고 있는 거 알겠지 얘들아? 저는 열거 안 써도 열거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해줘. 자, 인물초인 떨려나기. 여러분 인물초인 떨려나기가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얘들아? 외간 남자 따라다닌대. 결혼을 했는데도 외간 남자 따라다니고. 여러분 팩조박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봐봐, 맨날 돈 생기면 굿하러 가. 돈이 없어도 다 팔아가지고 굿하러 가. 그리고 여러분 외간 남자 따라다녀.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랑 맨날 시비를 걸어서 맨날 싸움질이나 해.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해 안 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화자의 논평이죠. 왜냐면 거지가 되겠구나라는 거야 생각이잖아. 그러면 화자의 논평들은 여러분 근데 많이 들어간 건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간혹간혹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최소화를 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 34번.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되고 있으니까 세간은 줄어들고 걱정만 늘어나네. 여러분 세간이 뭐예요? 세간살이가 뭐예요? 살림살이. 여러분 집안의 살림살이는 계속 줄어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세간이 줄어드니까 걱정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기 그럼 표현법 두 개가 나오네. 대구랑 대조랑. 그래서 대구대조를 통해서 가난한 삶이 되고 있는 여러분 이 뺑덕어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대요. 여러분 치마가 짧아진다는 건 옛날에는 치마를 길게 입었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발목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발목이 보이면 나의 신체를 다 보여주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치마를 길게. 그래서 여러분 버선도 여기까지 여러분 종아리까지 막 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들 좀 저고리를 입잖아요. 근데 저고리에 허리통이 길어진대. 허리통이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 허리가 길어진다는 건 저고리가 계속 짧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위에는 짧고 아래도 짧아지고 당시에는 여러분 다르게 너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지.
여기는 좀 선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러니까 품이 없는 옷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품이 없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품이 없이 하고 다닌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품위 없이 행동하고 다니는 걸 여러분 이것도 무슨 편법으로 제시한 거야? 대구대조.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대구대조로. 대구대조. 자, 그다음 갈게. 총 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을 들쳐업어. 이러면 아까 애들 막 내팽개 치고 다녔잖아. 근데 갑자기 헌 신발을 딱 신고요. 애기를 딱 업어요. 애기를 업고 어딜 가냐면 혼인 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아러 다녀요. 그러면 혼인 장사가 뭐냐면 혼인은 이러면 우리 잔치집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제주도만 있는 좀 약간 풍습이거든요. 제주도는 이런 그 결혼하기 전날 잔치를 해요. 그러면 촌에서는 전날 잔치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왜냐면 촌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시로 이런 식장을 못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전날 잔치를 해. 그리고 장사할 때 장자가 장례할 때 장자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는 상갓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잔치집마다 상갓집마다 누구를 업어서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애기 업고 가. 그리고 이러면 신발은 무슨 신발 신고 간다? 헌 신발을 신고 가. 그리고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냥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냥질 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거지여서 그런 거가 아니라 아이들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이용하는 거야. 아이들 있으면 연민 얘들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배고프면 애들 업고 다니면서 그 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꾼양식 거울러라.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국회 해보자. 이렇게 얘들아 양식을 얻으면 국회가 뭐래 얘들아? 한번 또 놀아보자. 얘들 양식 얻으니까 지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39번 갈게. 아이 싸움 어른 싸움. 얘들 아이들이랑도 싸우고요 어른들이랑도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니까 가부지제 매를 마친대. 여러분 가부지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는 아내나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맞지만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 그걸 대신 여러분 이제 죄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사고 치고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 죄를 누가 받고 있다는 거야? 남편이 받고 있다는 거야. 남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공연히 얘들아 지가 성이 나서 기분 나쁘면 애를 때려. 완전 가정폭력이잖아. 그리고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 아비를 원망한대. 이런 중매가 뭐야? 중매. 우리 고전 소설에 나도 나오잖아. 결혼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 결혼을 여러분 이렇게 이어주는 약간 요즘 여러분 그 웨딩 플래너 같은 거를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중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중재해주는 사람을 원망하더래요. 근데 씨앗을 주고?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이본을 좀 설명을 할게. 다른 이본에는 여러분 씨앗이라는 말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기도 하냐면 이 씨앗 대신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들어가고 남에게 준다라는 말과 결혼을 여러분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이랑 연결을 시키면 자식들을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시켜 놓고는 결혼을 중재해준 중매 아비를 맨날 탓하더래.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뭐 했고 이러면 내 딸이 뭐 했고 이렇게 탓을 하더래. 그러면 여러분 남을 준다는 건 자식을 뭘 한다?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자식을 이러면 중매 아비를 통해서 결혼을 다 시켜놨더니 매일같이 내가 그 중매 아비한테 얘들아 하소연하고 막 맨날 이 사람 원망하더래. 약간 여러분 물 빠진 사람을 이러면 구해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호래비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딸 자식을 이러면 신정으로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남의 집, 여러분 남의 집이니까 사돈집이지 사돈집. 사돈집에 결단이 나버렸대. 난리판이 됐다는 뜻이지. 그러면 자봐. 이러면 39번부터 선생님 43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면 여러분 지금 집안이 이 한 엄마하고 애들 아내 때문에 완전 지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야. 이 어떤 엄마가 애들 자식들을 이러면 저렇게 호레비로 만들고 어떤 자식의 결혼을 저렇게 애들 망가뜨릴 수가 있어? 이건 엄마로서 잘못된 행동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뺑도모범을 통해서 엉망이 된 집안과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무슨 편법으로? 열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열거 안 써도 여러분 계속 열거 쓰고 있는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부분 갈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목구멍이 드슈 하면 물의 무이 음란이래. 그럼 목구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물의 무이. 이런 물의 무이가 뭘까? 예의가 없다. 예의 없이 음란태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의는 없고 음란한 행동들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방성대고기 회개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두 손뼉을 막 얘들아 막 이러면서 얘들아 하는 행동은 언제 이걸 해요 여러분? 재밌을 때. 여러분 옆 사람 막 때리면서 맞아 이러잖아. 그럼 나만 그래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저 두 손뼉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할 때 하는 행동이냐면 기쁠 때 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여러분 방성대국은 여러분 단어를 조금 이렇게 어순을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성방곡이에요. 대성방곡이랑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얘들아? 대성통곡 우는 거.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행동을 하고 있대. 이거는 여러분 무슨 행동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모순된 행동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하더라. 이거를 여러분 손뼉 두드리고 방정대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괴하고 여러분 이상한 모순된 행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그 모순된 행동으로 화자가 뭐라고 생각해? 회개하다. 이게 화자의 문형. 자, 무슨 꼴에 생투기. 여러분 생투기는 생트집이에요. 자, 이 생트집으로 머리 싸서 들어눕고. 그럼 만약에 얘들아 길 가다가 딱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막 부딪혔으면 시비를 걸면서 얘들아 막 바닥에 막 들어눕는 거야. 온 사람들한테 트집을 잡고 바닥에 들어주워. 그래서 뭐도 하냐면 간부를 달고 달아난대. 여러분 간자에 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상간남, 상간녀라는 말을 써요. 여한작들을 상간남, 상간녀라고 해? 불륜.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달아난 거야 얘들아? 바람난 남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관비정속이 되었대. 그럼 바람까지 핀 거야 얘들아.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관비정속의 뜻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뭐가 되었다? 노비가 되었대. 관비가 돼버렸대. 이게 여러분 누구의 최후냐면 이런 뺑더검음의 최후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저 부인의 최후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뺑더검음의 최후는 제시했을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치? 교훈의 역할이야. 너네도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그럼 너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교훈의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화자가 흐뭇하대. 여러분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받고 있으니까 흐뭇하다, 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자의 논평. 이게 화자의 논평이야. 자, 그 다음 가자. 무식한 창생들아. 여러분 창생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단어죠. 백성들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식한 백성들아라는 건 정말 백성들 막 무식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아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누굴 설정해? 청자를 설정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결사에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논평하고 당부의 말 들어간다고 했지. 명령이야. 그치? 그래서 청자를 설정해서 이 부분이 일단 당부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당부하는지 보세요. 저 거동을 자세히 보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뺑더머머하고 저 부인의 행동 좀 보시오. 근데 여러분 요거 무슨 영어일까요? 여기
맞아요. 명령형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사람이면 그런 줄 알았다면,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 뭘 하래? 고칠게자에 힘을 써야 된대. 고쳐야 된대. 사람이면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 된다는 거야. 옳은 줄 알면,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서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을 행하는 걸 위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적어도 옳은 행동하고 그런 행동을 뭐 하라는 뜻이야 얘들아? 구별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무리 용렬하지만 아까 용렬한 부인 이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치졸하고 변변치 못하더라도 사람이면 그르고 옳은 걸 구분하지 못할까? 여러분 못할까? 라고 질문한 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뭘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얘는 서리법을 써야지. 그치?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뭘 여러분 당부를 하고 있냐면 옳고 그름을 가부를 여러분 뭐 해라? 여러분 따져봐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라 라고 화자는 당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명령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25쪽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쭉쭉 한번 해볼게요. 25쪽. 자, 여러분 25쪽에 비판의 대상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부인은 아까 얘들아 어떤 계층에 해당했어요, 얘들아? 양반 계층이야.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모함하거나 양반 신분에 맞지 않는 술집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 뺑더검은 서민의 계층이어서 남편과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표현법하고 이런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대구법을 정말 많이 써. 왜 대구법을 많이 쓰냐면 인물들의 행동을 뭐 해주려고? 열거하려고. 그치? 대구랑 열거가 같이 연결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작품은 지교하고 은유가 많이 쓰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우 같은, 그 다음에 시뻘지모, 그 다음에 그 삽살개 뒷다리,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벗겨진 여러분 솔개미 이런 식으로 다 비유를 하잖아. 공통점이 있어. 이 비유법들은 모두 다 뭘 해주는 애들이야? 인물을 묘사해주는 부분이야. 비유거든. 그러면 얘가 비유인데 이 작품은 비유가 모두 다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이제 거세도다 여러분 남루여보기.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본문에서 찾진 않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뺀더고몬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저 부인 진짜 그렇게 얘들아 막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을까 얘들아? 부정적인 행위들을 조금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야. 왜 과장해서 보여주냐면 아까 얘들아 부정적인 인물들을 뭐 할 거라고 했어 얘들아? 희화화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조금 과하게 너무 여러분 도를 넘는 수준까지 제시를 하는 이유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 영탄법도 썼어. 선생님이 얘들아 영탄법은 뭐 얘들아 거세도다 혹은 노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어요. 자, 여덟 번째 대조법도 쓰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 서리도 쓰죠. 서리가 이번에는 여러분 근데 많이 쓰이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 갈게. 꼭 기억할 내용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는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이런 작품을 경세가라고 얘기를 해요. 경세가. 자, 여러분 경세가가 뭐냐면 세태를 경계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세태를 경계하는 노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런 경세가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경계.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인물들이 다 부정적 인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판을 하잖아요. 그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뭐 해주는 거야? 훈계, 교훈을 주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경세가라고 하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은 배워야 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어떤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지. 자, 어떤 세태를 비판하는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수능 특강은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규율 28개 짝은 아니지만 일단 일부 이렇게 딱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 작품에 언급된 거 언급되지 않은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이나 여러분 그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 지금 한 것처럼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 인물의 행위를 비판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자,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여자는 신살이를 당하면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신살이를 당할 때 너무 힘들면 들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여자들은 여러분 내가 즐긴 거, 이야기 아까 이런 밴드홈이 이야기 책 읽었다고 했는데 물론 음란 패설 같은 걸 많이 읽긴 했지만 여러분 이야기 책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얘들아 꼭 무조건 일만 해야 돼요? 집안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당시에 여자들한테 억압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억압되는 여러분 억압하는 세태를 과장된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억압하네,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당대 여성들에게 가해진 억압이 이 정도나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이랑 우리가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가치관으로 한번 비판해보자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작품의 의도로 한번 봐보자. 수능 특강은 이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부가나 아니면 여러분 복서나온과 같은 작품들이 이미 나왔었다고 했죠. 그 작품에서는 이런 의도로도 설명을 해요. 이런 작품으로도 보자고 보기에서 얘기해 주거든. 이거는 보기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어휘만 갈게요. 어휘는 여러분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휘는 장주, 여러분 뭘 나타내 주는 거라고? 담배 떼고 양반인 걸 나타내 주는 거. 자, 여러분 용렬도 선생님 쓸게 얘들아. 용렬한 부인이니까. 용렬은 사람 됨됨이가 변변치 않고 졸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람 됨됨이가 변변치 않고 졸렬하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문학이랑 그 다음에 문학 조금 더 한번 해볼게. 쉬는 시간 하자.